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얘기하고 있었지. 그지?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두 번의 강의 동안에 모스 캐패시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시간에는 모스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각각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 상황을 표현하는 수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우리가 물론 이그젝 솔루션을 구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 책의 아펜딕스에 나와 있긴 하지만 좀 쉽게 풀기 위해서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얻어진 수식들은 결국은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는 그 수식들이 잘 맞아요. 하지만 어큐뮬레이션과 인버전 영역으로 가게 되면 안 맞았어. 그 이유는 어큐뮬레이션과 인버전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세마이컨덕터와 옥사이드 계면에 생기는 어큐뮬레이션 차지 또는 인버전 차지들이 델타 펑션처럼 존재한다. 따라서 설사 걔네들이 있어도 옥사이드와 세마이컨덕터 계면 쪽에서 세마이컨덕터의 밴드가 휘지 않은 것처럼 가정하고 푸른 거였잖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버전과 어큐뮬레이션 영역에서는 안 맞아요. 하지만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꽤 기특하게 잘 맞았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모스 캐패시터의 CV 특성이에요. 캐패시턴스 볼티지. 볼티지를 쭉 바꿔가면서 캐패시터니까 차지를 저장할 수 있을 거잖아. 얼마나 차지를 저장할 수 있는지 그 캐패시턴스를 측정해 보면 우리가 CV 커브를 얻을 수 있는데, 이 CV 커브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이상적인 모스로부터 얼마나 얘가 이상적이지 않은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오늘은 그래서 이 모스 캐패시터의 CV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일단 기본적인 정의부터 다시 확인하고 갑시다. 캐패시턴스의 물리에서의 정의는 dV분의 dQ예요. 그 differential amount of voltage change를 줬을 때, 아주 작은 볼티지 체인지를 줬을 때 캐패시터에 저장된 차지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 요게 캐패시턴스예요. 그리고 두 개의 금속 전극 사이에 다이렉트릭이 껴있을 때, 유전 물질이 껴있을 때, 이때 캐패시턴스는 그 물질, 여기 가운데에 샌드위치 되어 있는 이 물질의 유전상수, 유전상수 곱하기 백큐ම් 퍼미티비티, 그 다음에 두께분의 면적이에요. 그렇지? 이거 기억나죠? 화공 재료 시간에도 배웠고, 아마 일반 물리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자, 이게 캐패시턴스인데, 정의식에서 보는 것처럼 볼티지의 미세 변화에 따른 차지양의 변화, 이 기울기가 캐패시턴스예요. 따라서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볼티지의 변화를 일부러 유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차지양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볼티지는 DC 볼티지예요. DC 볼티지를 어큐뮬레이션 바이어스부터 디플리션 바이어스, 인버전 바이어스로 쭉 바꿔가면서 캐패시턴스를 측정을 하게 될 텐데, 단순히 DC 바이어스만 거는 게 아니고 DC 바이어스에 중첩을 해가지고 AC 바이어스, 아주 작은 AC 바이어스를 같이 얹어갖고 보내줘요. 그래서 중첩을 시켜서 스몰 AC 시그널, 보통 한 15mV 또는 25mV 이 정도 작은 교류를 실어서 보내요. 그러면 예를 들면 DC 바이어스 0V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내가 교류를 15mV를 걸었다면 결국은 이 캐패시터에 마이너스 15mV, 플러스 15mV 이게 계속 걸려있는 거예요. 그죠? 걸어준 프리퀀시만큼, 이 AC는 교류는 프리퀀시를 갖고 있죠. 우리가 통상 쓰는 전기는 60Hz예요. 1초에 60번 바뀌는 거야. 근데 이거 측정을 할 때 그 교류를 걸기 때문에 이제 교류의 프리퀀시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프리퀀시는 통상적으로 1MHz를 써요. 1초에 100만 번 바뀌는 거야. 엄청 빨리 바뀌죠. 어우, 겁나게 빨라요. 이렇게 바꿔주면서 DC 바이어스 위에다가 교류를 얹어주게 되면
결국은 DC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볼티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줄어드는 거잖아. 걸어준 교류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만큼 차지양도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모니터링해서 캐패시턴스를 결정하게 돼요. 사실은 실제로 장치 내부에서는 전류를 측정한다고 해요. 하지만 하여간 수식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걸어주는 교류는 보통 뭐 1메가헤르츠나 또는 100kHz 뭐 이렇게 걸어요. 이걸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에서 측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로우 프리퀀시에서 측정하기도 해요. 뭐 100Hz, 1000, 1kHz 이런 식으로 낮은 그렇게 작은 프리퀀시의 교류를 걸었을 때 우리가 로우 프리퀀시에서 측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는 이제 특별한 목적으로 프리퀀시를 바꿔가면서 뭐 100kHz부터 뭐 1메가헤르츠까지 프리퀀시를 쭉 바꿔가면서 또 캐패시턴스를 측정하기도 해요. 그건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오늘 강의할 때 얘기하는 거는 로우 프리퀀시에서 찍은 CV 또는 하이 프리퀀시에서 찍은 CV예요. 다시 말하면 DC 바이어스를 어큐뮬레이션부터 인버전까지 쭉 바꿔가면서 그 교류 15mV를 얹어주는데 로우 프리퀀시에서 찍었다는 거는 예를 들면 15mV의 AC 프리퀀시가 100Hz 정도 되는 거다. 하이 프리퀀시에서 찍은 거는 그 프리퀀시가 1메가헤르츠 정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내가 계속해서 하이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자, 그 다음에 DC 바이어스를 어큐뮬레이션부터 디플리션 인버전으로 쭉 바이어스를 바꿀 거라고 했는데 이때 DC 바이어스를 바꿔줄 때 너무 빨리 수입을 하면 안 돼. 볼티지 수입을 천천히 할 거예요. 오늘 강의에 거의 대부분은 다 DC 볼티지 수입을 천천히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DC 바이어스 수입을 천천히 하지 않고 빨리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는 가장 마지막에 얘기할 거고 오늘 강의의 대부분은 DC 바이어스 수입은 천천히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플러스 1V부터 마이너스 1V까지 수입을 하는데 0.5V 간격으로 한다. 이 경우에 플러스 1V 걸고 AC 실어주고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0.5V 걸어주고 AC 실어주고 0V 걸어주고 AC 실어주고 이렇게 천천히 간다. 이런 얘기예요. 마이너스 0.5V 걸어주고 1V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예. 자, 이게 결과인데, 자, 이게 CV 지금은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일단은, 요거는 도너가 도핑되어 있는 거니까, N타입이죠. 뭐, 대충 10에 한 15승, 9 곱하기 10에 14승이니까, 대충 10에 15승 도핑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옥사이드 두께는 0.1 마이크론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100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옥사이드 두께가 한 100나노미터 정도 되고, 도핑 농도가 한 10에 15승 정도 되는 N타입 모스 캐패시터를 가지고 CV를 찍으면 이쪽이 N타입이니까 어큐뮬레이션을 하려면 뭘 걸어야 돼? 플러스를 걸어야 되겠지. 여기가 어큐뮬레이션이에요. 어큐뮬레이션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캐패시턴스가 크다가 디플리션이 되기 시작하면서 캐패시턴스가 줄어들어요. 여기까지는 프리퀀시가 로우 프리퀀시에서 측정을 하든 하이 프리퀀시에서 측정을 하든 마찬가지 경향이에요. 그러다가 하이 프리퀀시에서 측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 가서 일정하게 돼. 그런데 로우 프리퀀시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값과 이쪽 값이 같아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프리퀀시, 로우와 하이 프리퀀시에 따라서 달리 다른 모양의 CV 커브가 얻어져요. 그리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CV 데이터로부터 모스가 이게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우리가 아주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돼요. 자,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쪽이 캐패시턴스인데 이게 측정된 캐패시턴스예요. 모스에서 측정된 캐패시턴스. 그거를 게이트 캐패시턴스라고 부를 거예요. 메저드 캐패시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게이트 캐패시턴스는 게이트 볼티지에 따라서 이게 바뀌니까 지금 캐패시턴스 값이 바뀌고 있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봅시다. 자, 먼저 어큐뮬레이션 바이어스 이쪽이에요. N타입 세마이컨덕터라면
플러스 볼티지를 거는 게 어큐뮬레이션이 되겠죠. 전자가 계면으로 모이겠죠. 그렇게 되면. 자, N타입에 대해서 어큐뮬레이션 바이어스를, 포지티브 바이어스를 걸었어요. 이때 걸어준 바이어스는 DC 바이어스야, AC 바이어스야? DC 바이어스예요. 그랬을 때 DC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상태에서의 그 블락 차지 다이어그램, 차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면 내가 여기가 메탈이고 여기가 옥사이드고 이쪽이 세마이컨덕터예요. 그러면 메탈 쪽에 플러스 바이어스 걸었으니까 여기 플러스 차지가 있겠지. 예. 이 빗금으로 표현한 게 DC 바이어스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플러스 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빗금이.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은 양의 일렉트론이 여기에 모였겠죠. N타입 세마이컨덕터이기 때문에 모저리티 캐리어가 일렉트론이고 걔네들이 여기 모였어요. 이 차지 양이나 이 차지 양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DC 바이어스만 걸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뭐를 실어줬다고 했어요? 교류. 그죠? 교류를 실어줬어요. 따라서 내가 15mV를 걸었다 그러면 15mV 플러스 15mV 마이너스 15mV 이게 출렁출렁 거릴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에서 차지가 플러스 15mV 걸렸을 때는 차지가 델타 Q만큼 늘어날 거고 마이너스 15mV의 교류가 들어갔을 때는 줄어들 거예요. 델타 Q만큼 줄어들 거야. 여기서 차지가 출렁출렁 살짝 잔파도가 일겠지요. 따라서 여기서도 전자가 출렁출렁 거릴 거예요. 그렇지? 요 성분을 보는 거예요. 요 성분을. 그게 바로 캐페이스턴스죠. dV분의 dQ. 마이너스 15mV라는 작은 볼티지가 플럭추에이션 할 때 dQ가 얼마나 플럭추에이션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캐페이스턴스 값은 결국은 뭐냐 하면 그냥 옥사이드 양쪽에 금속 정극이 있는 플레이트형의 캐페이스터와 마찬가지예요. 플레이트형의 캐페이스터와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플레이트형의 캐페이스터, 여기가 뭐 골드고 이것도 골드라고 칩시다. 여기다 플러스 걸면 여기 플러스 차지, 여기 마이너스 차지 있고 거기다 교류 걸어주면 여기서 출렁출렁, 여기서 출렁출렁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냥 플레이트형의 양쪽이 금속인 가운데 옥사이드가 껴있는 그런 캐페이스터의 캐페이스턴스와 마찬가지 값이 여기서 측정되겠죠. 그래서 이때 측정되는 게이트 캐페이스턴스, 어큐뮬레이션 영역에서 측정되는 게이트 캐페이스턴스는 결국은 옥사이드 캐페이스턴스하고 같아요. 옥사이드가 두 개의 금속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을 때 캐페이스턴스 값하고 같게 돼요.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옥사이드 캐페이스턴스는 두께, 이 XOX가 옥사이드의 두께예요. XOX분의 면적, 거기다가 베큐um 퍼미티비티, 옥사이드의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3.9. 그렇죠? 이거 갖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지? 네, 여기까지 뭐 아주 쉬워요. 자, 그런데 이 게이트 캐페이스턴스 이거는 결국은 옥사이드 캐페이스턴스하고 같은데 프리퀀시에 상관없어요. 로우 프리퀀시든 하이 프리퀀시든 상관없이 이 값이야. 옥사이드 캐페이스턴스야. 왜냐하면 여기 금속이고 여기 세마이컨덕터인데 세마이컨덕터의 머저리티 캐리어가 일렉트론이죠. 여기 일렉트론이 잔뜩 모인 거야. 일렉트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로 여기서 볼티지가 출렁거리나 로우 프리퀀시로 출렁거리나 그 머저리티 캐리어는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볼티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거를 빨리빨리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퀀시에 상관없이 CEG 값은 COX고 그리고 볼티지가 얼마든지 간에 볼티지가 플러스 1V든 플러스 2V든 플러스 3V든 볼티지에 상관없이 어큐뮬레이션 바이어스가 걸렸다면 캐페이스턴스 값은 그냥 COX 값이겠죠. 그렇죠? 자, 반면에 이제 0V가 걸리게 되면 그때는 뭐야? 플랫밴드 상황인 거고, 플랫밴드 상황인 거고, 이제 디플리션 바이어스를 걸어봅시다. 디플리션 바이어스라는 건 결국은 네거티브 바이어스죠. 지금 N타입이니까. 네거티브 바이어스를 걸면 이때 DC, 네거티브 DC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Q의 차지가 있을 거고 이쪽에
전자가 이제 밀려나갔죠. 전자가 밀려나가서 머저리티 캐리어인 전자가 밀려나가서 이모바일 차지들이 여기 남은 거지. 이걸 이제 디플리션 레이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차지양과 요 차지양이 똑같죠. 지금 빗금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교류를 걸어주게 되면 이쪽 차지가 마이너스 차지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차지가 늘어난다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차지가 늘어나야 되죠.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아까 여기까지 디플리션이 일어났다면 이쪽에 마이너스 차지가 늘어났다면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전자도 절로 밀려나가야 되죠. 따라서 디플리션 레이어가 더 두꺼워지게 되겠지. W가 두꺼워지게 돼요. 그렇죠? W가 두꺼워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때의 캐패시턴스는 뭐가 되냐 하면 마치 캐패시터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것과 같은 모양이에요. 여기에 옥사이드 캐패시터가 있고, 옥사이드. 여기에 반도체의 실리콘의 디플리션 레이어가 만드는 캐패시터가 여기 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캐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캐패시터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전체 캐패시턴스는 어떻게 돼요? 토탈 캐패시턴스를 내가 C라고 한다면 C분의 1은 CA분의 1 더하기 CB분의 1 이렇게 되잖아. 캐패시터 A와 B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역수를 합하면 토탈 캐패시턴스의 역수와 같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식을 구성을 하면 돼요. 자, 얘기했듯이 교류를 걸어주게 되면 여기에 차지의 플럭추에이션이 생기고 이쪽에 머저리티 캐리어가 더 밀려나거나 다시 안으로 밀고 들어오거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디플리션 위스가 변하게 돼요. 그렇죠? 따라서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 디플리션 레이어에서 만들어지는 캐패시턴스 이걸 내가 CS 세마이컨덕터 쪽 여기가 세마이컨덕터죠. 세마이컨덕터 쪽에 만들어진 캐패시턴스라고 그래서 CS라고 표현할 거예요. 결국은 C 옥사이드와 C 세마이컨덕터 이 두 개의 직렬 연결이에요. C 옥사이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식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디플리션 레이어가 만드는 캐패시턴스는 유전상수는 반도체의 유전상수 11.8 또는 11.9 그 값이 되는 거고 엡실론 제로 그 다음에 면적은 얘나 면적이 똑같죠. 두 개가 면적 똑같고 그 다음에 두께는 뭐야? 디플리션 레이어의 두께. 그렇죠? 디플리션 레이어의 두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가지고 서로 역수 취해서 더하기 하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C 옥사이드 분의 1 더하기 CS 분의 1 한 개 CG 분의 1이니까 CG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얘네들 대입한 거예요. 얘네들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식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 자, 이 식을 봅시다. 이 식을 보면 C 옥사이드 이건 고정된 값이에요. 그지? 이건 상수야 현재. 두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K 옥사이드, KS 이거 다 상수죠? X 옥사이드 두께 다 상수야. 결국은 뭐가 변해요? W가 변해요. 볼티지가 바뀜으로 인해서 디플리션 바이어스가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디플리션 바이어스가 점점 커지는 건데 디플리션 바이어스가 커짐에 따라서 뭐가 변할까? W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디플리션 바이어스가 바뀐다 그래서 바뀌는 건 W가 바뀌어요. 왜 바뀌냐 하면 물어봤네. 왜 바뀌냐고. 요식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 그죠?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썼을 때 얻어진 디플리션 위스의 두께는 결국은 뭐에 영향을 받아? 요거에 영향을 받죠. 파이 S. 파이 S가 뭐였어요? 세마이컨덕터의 서피스 포텐셜이었죠. 서피스 포텐셜. 그리고 요거는 VG, 어플라이드 볼티지하고 같이 움직여요.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커지면 파이 S도 커져요. 물론 서로 리니어한 건 아니지만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운 게 이거였잖아. 이 파이 S하고 VG와의 상관관계식 유도했었죠. 루트 함수 모양이었어. 자, 어찌됐건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 디플리션 바이어스가 커지게 되면 W도 커지죠. 지금 디플리션 바이어스가 양의 값이에요? 음의 값이에요? 음의 값. 그러면 서피스 포텐셜도 얼마야?
음의 값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식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건 기억날 거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N타입이니까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0이면 서피스 포텐셜은 얼마예요? 파이 S 값은 0. 왜 0이지?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0이면 밴드가 플랫하잖아. 그죠? 서피스 포텐셜이라는 건 밴드가 얼마나 휘어 있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어플라이드 볼티지 VG가 0이면 파이 S 값도 0이에요. VG가 플러스면 파이 S 값도 플러스고 VG가 스레시홀드 볼티지 VT이면 파이 S 값은 얼마였어? 파이 F 값의 2배였었죠. 그죠? 서피스 포텐셜은 파이 F 값의 2배였어요. 파이 F라는 건 도핑 레벨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었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엠모스에서는 이 파이 S가 디플리션 바이어스라고 한다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리고 지금 엠모스니까 도펀트가 도너잖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에. 따라서 이 루트 R는 지금 플러스죠. 자, 그래서 디플리션 바이어스가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측정되는 게이트 캐패시턴스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W가 커지니까. W가 점점 디플리션 바이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디플리션 위스가 커지기 때문에 측정되는 게이트 캐패시턴스 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작아지게 돼요. 점점점 작아지게 돼. 그러다가 언제까지 작아질까? 언제까지? 디플리션 레이어가 이게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커지나? 아니죠. 디플리션 인버전 트랜지션 포인트, 스레시홀드 볼티지 VT에서 디플리션에서 인버전으로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볼티지 VT까지 디플리션 레이어가 늘어나고 그때의 두께를 우리가 WT라고 했었죠. 그 WT는 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2파이 F의 2배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W가 WT까지 최대치가 WT니까 WT까지 커졌을 때 그때의 캐패시턴스 값이 최소가 되겠죠. 측정된 게이트 캐패시턴스는 여기가 WT일 때가 최소 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인버전 바이어스를 걸어봅시다. 인버전 바이어스라는 건 별게 아니고 N타입이기 때문에 아까는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었는데 지금은 아주 큰 마이너스 볼티지를 건다는 거지. 좀 많이 큰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었어요. 많이 큰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었어. 그러면 디플리션 인버전 트랜지션 포인트까지 스레시홀드 볼티지까지는 디플리션 위스가 늘어나서 이 두께가 WT가 됐고 그거보다 바이어스 더 걸게 되면 이제 인버전 차지들이 여기 생기게 되는 거죠. 인버전 차지들이. 그래서 인버전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Q가 많이 있어요. 마이너스 Q가 많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Q가 이모바일 차지 플러스 Q가 있고 디플리션 레이어에 그리고 인버전 차지가 이제 생겼으니까 여기에 또 그 플러스 차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 요 합, 그게 바로 요거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DC 스테이트에서 DC 바이어스 걸려있는 상태에서 요 빗금친 부분들 요거하고 요거의 합이 서로 밸런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렇게 DC만 건 게 아니고 이제 AC를 걸었어요. AC가 같이 중첩되어 있는데 AC 얘기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반도체 쪽의 차지는 다 플러스 차지인데 그 플러스 차지의 구성성분은 디플리션 영역 안에는 이모바일 이온들이 있죠. 도너들이 이온화된 그 이온들. 그 다음에 인버전 차지들은 다 마이너티 캐리어인 뭐예요? 홀이에요, 홀. 그렇죠? 그래서 이 차지를 구성하는 건 이모바일 아이온과 마이너리티 캐리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AC가 이제 같이 중첩되어 있는데, AC가 중첩되어 있는데,
프리퀀시가 굉장히 작다라고 합시다. 뭐 극단적으로 거의 0에 가깝다고 합시다. AC의 프리퀀시가. 다시 말하면 뭐 한 아주 극단적으로 한 10,000년에 한 번씩 플러스 15mV, 마이너스 15mV 이런 식으로 10,000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치자. 뭐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극단적으로. 한 10만 년 할까? 프리퀀시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플러스 15mm, 마이너스 걸렸지. 마이너스 15mV가 추가로 걸렸다고 하면 마이너스 차지가 이만큼 늘어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도 플러스 차지가 늘어나야 되죠. 요만큼. 어디서 늘어날까? 여기에서 늘어나게 돼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프리퀀시가 충분히 느리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15mV가 추가로 걸렸어. 그러면 여기에 홀들이 이제 모이게 돼요. 홀들이 모이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홀이 요만큼 모여 있었는데 추가로 이만큼이 더 모였어.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홀이 제너레이션이 돼야 돼요. 홀이 제너레이션. 추가로 생겨야 여기 홀이 모일 거 아니야. 그렇죠? 홀이 제너레이션이 돼야 돼. 그런데 이 프리퀀시가 왜 중요하냐면 이 프리퀀시가 극단적으로 느려. 예를 들면 10만 년에 한 번씩 플러스 15mV, 다음 10만 년에는 마이너스 15mV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10만 년 동안 충분히 홀들이 제너레이션 될 수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홀들이 여기 추가로 더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교류가 변동함에 따라서 얘네들이 플럭추에이션 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는 캐패시턴스는 뭐야? 바로 요거예요. 플레이트 캐패시터하고 똑같아요. 지금 다시. 그죠? 옥사이드를 중심으로 양쪽에 메탈 전극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다시 돼버린 거예요.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프리퀀시가 굉장히 작을 때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충분히 플러스 페이지에서 마이너스 페이지 또는 마이너스 페이지에서 플러스 페이지로 교류가 페이지가 바뀌기 전에 충분히 느리기 때문에 그게 바뀌기 전에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들이 제너레이션 될 수 있어요. 또는 리컴비네이션 될 수 있고. 제너레이션과 리컴비네이션이 이 상황에서는 여기 제너레이션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리컴비네이션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프리퀀시가 느릴 때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제너레이션과 리컴비네이션 속도가 프리퀀시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여기에 인버전 차지들이 플럭추에이션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캐패시턴스는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와 똑같게 돼. 다시.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와. 따라서 로우 프리퀀시에서의 게이트 캐패시턴스, 측정되는 캐패시턴스는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와 똑같고 따라서 수식도 그냥 이렇게 되죠. 그죠? 아까 어큐뮬레이션 캐패시턴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단 로우 프리퀀시에서. 자, 그런데 로우 프리퀀시가 아니고 하이 프리퀀시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하이 프리퀀시면 아까 논의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인버전 DC 바이어스에 의해서 여기 마이너스 차지가 모여 있고 여기에 이모바일 플러스 차지, 그다음에 홀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겠지. 그런데 지금 프리퀀시가 엄청나게 빨리 바뀌어. 아까 얘기한 대로 1MHz가 걸렸다고 합시다. 사실은 여기 무한대라고 해놨지. 뭐 예를 들면 뭐 테라헐츠 정도 할까? 하여간 무지하게 빨리 바뀐다 이거예요. 무한대로 빨리 바뀌게 되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 페이지일 때는 차지가 마이너스 15mV가 추가로 걸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가 늘어나게 돼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차지가 늘어나야 되니까 여기서 늘어나줘야 되는데 늘어날까 하고 홀들이 이제 작심하고 좀 제너레이션 될까 했더니 페이지가 바뀌었어. 야 나오면 안 되는데 다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페이지가 바뀌어갖고 이제 좀 제너레이션 좀 돼볼까 하고 그게 좀 디밋 그새 또 페이지가 바뀌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너무나 빨리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제너레이션과 리컴비네이션 속도가 이 페이지가 바뀌는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이거 바뀌는 그거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차지 양은 플럭추에이션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거는 고정돼 있고 얘네들이 고정돼 있으면 어떻게 해? 그냥 배째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에요. 차지 밸런스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디플리션 레이어의 두께가 바뀌게 돼요. 왜? 왜 바뀌어요, 그게? 왜냐하면 디플리션 레이어의 두께가 바뀌는 이유는 뭐야? 디플리션 레이어가 왜 생겨요? 머저리티 캐리어가 밀려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이미 머저리티 캐리어는 여기 넘쳐나요. N타입 세마이컨덕터니까 애초에 머저리티 캐리어는 많이 있거든. 그런데 마이너리티 캐리어들이 그 제너레이션 리컨비네이션이 못 쫓아가니까 그래, 우리가 갈게 하면서 얘네들이 뒤로 비껴나는 거예요. 또는 다시 밀고 들어오고 비껴나고 밀고 들어오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차지 밸런스를 누가 맞추냐 하면 디플리션 레이어의 두께가 플럭추에이션 하면서 차지 밸런스를 맞추게 되고, 이때 기준은 뭐가 되겠어? 바로 이 WT 값이죠. WT 값까지 디플리션 층의 두께가 맥시멈 값이었었지. 그 값을 기준으로 WT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추가로 생겼다 없어졌다는 그 차지를 밸런싱 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지금 캐페이스턴스는 뭐예요? 요거와 요거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또 두 개의 캐페이스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두 개의 캐페이스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마치 디플리션 영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따라서 수식도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 완전히 똑같은 식이에요. 다만 여기에 W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WT 값. 그죠? 디플리션 레이어의 맥시멈 두께. 이 값으로 고정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에서 측정되는 인버전 영역에서 측정되는 게이트 캐패시턴스는 고정된 값이에요. 이 값은 고정된 값이야. 이거 다 고정돼 있잖아. 얘네들 다 고정돼 있죠? 얘도 고정돼 있잖아. 그렇죠? WT 값도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돼 있어요. 이 값은 그냥. WT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기 때문에 인버전 바이어스에 상관없이 항상 하이 프리퀀시에서 측정되는 인버전 영역에서의 게이트 캐패시턴스는 디플리션 영역에서 측정됐던 미니멈 캐패시턴스, 그게 바로 이 값이었잖아. 디플리션 영역에서 측정됐던 미니멈 캐패시턴스 이 값하고 똑같고, 이거는 걸어준 바이어스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돼요. 일정하게. 그렇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앞에서 보여준 그런 CV 커브가 나왔던 거예요. 다시 이제 CV 커브를 봅시다. 다시 CV 커브를 보면 이거는 어떻게 측정한 CV 커브야? 이거는 로우 프리퀀시에서 찍은 거죠. 로우 프리퀀시. 자, N타입이라고 했어요. N타입이면 어디가 어큐뮬레이션이겠어? 플러스 볼티지가. 그렇죠? 따라서 여기가 어큐뮬레이션 바이어스 걸었을 때예요. 지금 이 그림은 실제 N타입 모스 캐패시터의 로우 프리퀀시 CV를 그려놓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써갖고 내가 설명했던 앞에 논의하고는 사실 조금 달라. 어디까지가 어큐뮬레이션 바이어스예요? 여기까지. 이 제로까지. 이게 다 어큐뮬레이션 바이어스지? 따라서 캐패시턴스 값이 여기까지 다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하면 다 똑같은 값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플랫밴드 상황이죠. 플랫밴드 값도 사실 여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까지 똑같아야 되고. 근데 실제는 밑으로 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이제 디플리션이 되는 거지. 디플리션 바이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디플리션 레이어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캐패시턴스는 작아지게 되죠. 측정되는 캐패시턴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어디야? 여기가 디플리션에서 인버전으로 바뀌는, 디플리션 레이어가 최대로 두꺼워졌을 때가 바로 여기죠. 여기가 바로 디플리션 인버전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스레시홀드 볼티지,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D, A 이거 다 인버전이에요. 인버전.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인버전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그 두께가 WT인 그 값에 의해서
측정되는 캐패시턴스는 고정돼 버린다고 했었죠. 따라서 이거는 실제 그림이고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상적인 그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쓴 상황이라면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수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야 돼요. 뒤에 그 그림이 있어요. 자, 어찌됐건 여기 어큐뮬레이션, 플랫밴드, 여기 디플리션, 여기 디플리션의 가장 끝자락, 그 다음에 인버전이 일어나서 나머지는 쭉 같은 값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로우 프리퀀시면 이렇게 나오고 하이 프리퀀시면 어떻게 돼?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그 다음에 이 반응을 못하는 거지 하이 프리퀀시는. 그죠?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 레이시 프리퀀시 변화를, 그 페이지 변화를 못 쫓아가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일정하게, 여기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쭉 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질문? 오케이. 예제를 하나 봅시다. 예제. 지금까지 설명을 N타입 갖고 했기 때문에 예제는 P타입으로 냈어요. P타입 모스가 있어요. 온도는 300켈빈이고 도핑은 10의 16승, 옥사이드 두께는 100나노미터. 이럴 때 CV 다이어그램을 그리라는 거예요. CV 커브를 그려봐라. 수입은 마이너스 5V에서 플러스 5V로 그렇게 바이어스를 걸어줬대요. DC 바이어스를. 당연히 AC도 실어서 측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은 1제곱센티미터.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이게 지금 어큐뮬레이션에서 인버전이죠. 지금 P타입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걸어야 어큐뮬레이션이지. 그래서 어큐뮬레이션에서 인버전 쪽으로 DC 바이어스 수입을 했다는 거예요. 쭉 변화시켜줬다는 거야. 자, 먼저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부터 구해봅시다. 왜냐하면 이 값하고 똑같은 게 언제야?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와 똑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게 언제? 어큐뮬레이션 상황과 로우 프리퀀시에서의 인버전 상황이 바로 이 값하고 똑같아야 측정되는 캐패시턴스가.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이거야 뭐 초등학생도 하는 거죠. 이 식에 따라서 옥사이드의 유전상수, 그 다음에 에필론 제로 값 집어넣고 두께 100나노미터, 100나노미터가 1000옹스트롱이죠. 그리고 옹스트롱은 10의 8승 센티미터니까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면적, 면적 여기 있고. 계산하면 34.5 나노페롯이에요. 그렇죠? 요 값이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마이컨덕터에서의 캐패시턴스, CS 값을 구해봅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니멈 값. CS의 미니멈. CS가 디플리션 레이어가 생김으로 인해서 캐패시터, 실리콘 쪽에 만들어지는 캐패시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의 최소값. 언제 최소값이 얻어진다고 했어요? 디플리션 레이어가 최대치가 됐을 때. WT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근데 WT 값은 뭐 갖고 구해? Surface Potential이 2πf가 됐을 때죠. 따라서 이 식을 쓰면 되겠지. 여기에다가 2πf를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2πf 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2πf 값 구하는 식은 도핑 농도에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지금 P타입이니까 이 식 쓰면 되겠네. 그렇죠? KT, Q 엘리멘트리 차지, 도핑 농도 10의 16승, NI 10의 10승. 이건 그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 F 값 구하면 뭐 숫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넣고 계산해보면 0.357볼트가 나와요. 요거의 2배를 이렇게 또 친절도 해라. 여기 일렉트론 볼트에서 이 일렉트론이 엘리멘트리 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해 준 거야. 그러고 나면 단위가 볼트가 되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WT 값을 구하려면 서피스 포텐셜이 2πf일 때니까 이 자리에다가 2πf 요거의 2배 이거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계산하면 WT 값이 요게 나와. 3 곱하기 10의 5승 센티미터네. 요게 맥시멈 디플리션 위스의 최대치예요. 대충 이게 마이크로로 따지면 0.3 마이크로 정도 되는 거네요. 여기 센티미터가 있으니까 여기 10의 7승 미터잖아. 10의 6승이 마이크로미터니까 대충 0.3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돼버리죠. 맥시멈 디플리션 위스가 0.3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디플리션 레이어에 의한 캐패시턴스 값. 그 미니멈 값을 구해보면 요식 갖고 구하면 되죠. 그러면 34.3 계산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산수예요. 그 다음에 측정되는 캐패시턴스의 최소값. 이거는 반도체 쪽의 캐패시턴스의 최소값이고 측정되는 캐패시턴스의 최소값은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지. 그래서 아까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와 반도체 캐패시턴스 그거의 역수를 합해서 다시 역수 취한 게 이거죠 지금. 그래서 숫자 앞에서 구한 두 개의 숫자 집어넣고 계산하면 17.2예요. 17.2. 따라서 지금 구한 이 숫자들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 그리기 전에 하나 더 구해야 되네. 도대체 몇 볼트에서 디플리션에서 인버전으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알아야 바로 그 볼티지에서 캐패시턴스 값이 이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최소값이 나오는 볼티지가 도대체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그거는 뭐 갖고 구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가장 마지막에 배운 식. 지난 시간에 가장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거였잖아. VT하고 phi s, VT와 phi s의 릴레이션십 그거였었죠. 여기가 phi s, 여기가 phi s야. VG와 phi s의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공부한 거지. VG는 phi s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 여기 phi s였어요. 그런데 맥시멈 디플리션 위스는 phi s가 2phi f일 때이기 때문에 여기 2phi f를 집어넣고 여기 2phi f 집어넣고 VG 대신에 트랜지션 볼티지, 스레시홀드 볼티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숫자 이제 계산하면 되지. 집어넣고 쭉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2.14V. 그렇죠? 그럼 이제 다 구해서 중요 숫자들을 다 구했고 전체적인 개형은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 다 있어요. 그렇지? 전체적인 개형은 머릿속에 다 있어.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P타입이기 때문에 아까 N타입은 이쪽이 어큐뮬레이션이었죠. 근데 지금 P타입이기 때문에 어큐뮬레이션이 이쪽이에요. 이쪽.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어야 되지. 그래서 어큐뮬레이션일 때는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 값 그걸로 일정하다가 사실은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그러다가 디플리션 영역에 가서 캐패시턴스가 쭉 줄어들어. 얼마까지? 17.2까지 줄어들어. 그리고 그때 볼티지가 2.14V야.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로 찍었다면 여기서 갑자기 인버전이 돼갖고 수직으로 확 올라와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이 그림은 실제 CV 커브처럼 이런 데도 다 라운딩 해갖고 그렸는데 우리가 배운 델타 디플리션 어프로크시메이션에 의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오다가 0볼트까지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쭉 떨어졌다가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와서 다시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라면 이 값으로 그냥 일정하게 쭉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가 N타입인지 P타입인지 도핑은 얼마나 했는지 이거 알면 CV를 찍으면 어떤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산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미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측정했더니 이거하고 달라. 그러면 뭐야? 우리가 가정한 이상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하나 다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CV 측정이 모스펫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가 만든 트랜지스터의 이 모스 구조가 이상성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거를 CV 측정을 하면 알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주어진 정보는 뭐가 있었어? 이거밖에 없었어요. 무슨 타입이냐, 도핑 얼마나 했냐, 옥사이드 두께 얼마냐, 온도 몇 도냐, 면적 얼마냐. 이 정보만 있으면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예측과 벗어난 거는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가정한 그 가정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실제 캐패시터에서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실제 모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챕터에서 할 거예요. 아까 내가 강의 서두에 카메라 켜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강의 끝나면 다음 강의부터 모스펫 공부를 할 거고 모스펫 수업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마지막 1시간 동안 이상성에서 벗어난 거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이 CV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내가 아까 계속 이 그림은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으로 그린 그림과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제 풀어준 것 중에서 그 C는 그거 T분의 A라고 썼는데 어디? 몇 페이지? 거기가 9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T분의 A라고 썼는데 T가 아, 두께. thickness. 미안합니다. 시간 아니에요. thickness예요. 감사합니다. 아이, 뭘, 내가 미안하지. 자, 내가 이 그림도 사실은 실제 상황에 유사하게 그림을 멋있게 그린 거지,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 우리가 공부했던 그거 갖고 그리면 이게 아니라고 했었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는 지금 P타입이네. N타입이네. N타입. 그렇죠? 자, 봅시다. N타입이니까 어프록시메이션이다. 어큐뮬레이션 바이어스가 이쪽이야. 어디까지? 이 0볼트까지. 어큐뮬레이션 바이어스에서는 그 옥사이드 캐패시턴스하고 똑같은 값이에요. 일정에. 그 다음에 디플리션 되죠. 쭉 떨어져. 어디까지? WT가 될 때까지. 디플리션 위스가 WT가 될 때까지.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이제 인버전이 되면서 수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모든 인버전 바이어스에 대해서 다시 옥사이드 캐패시턴스하고 똑같게 돼요. 하지만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그 페이지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교류가 페이지 바뀌는 걸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값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어큐뮬레이션 요 값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디플리션 요 식이지. 요 식으로 그린 거예요. 요거를. W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요 식을 좀 바꿀 거예요. 좀 더 유용한 형태로. 그 다음에 로우 프리퀀시 인버전 수직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일정해졌죠.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인버전은 이 WT일 대로 일정한 거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볼티지는 VT일 때고 서피스 포텐셜로 얘기하면 2πF일 때고 그때 측정된 게이트의 미니멈 캐패시턴스 값이 여기서 관찰되겠죠. 지금 이 그림은 Y축이 CG가 아니고 게이트 캐패시턴스가 아니고 C옥수로 나눠준 값이에요. 다시 말하면 CG 나누기 C옥수니까 여기는 1이겠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C옥수분의 CG 한 다음에 여기가 분자가 1인 경우고 이것도 여기도 1이 되겠고 여기도 분자가 1인 경우예요.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하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로 측정하면 이렇게 측정이 안 돼. 어떻게 측정되냐 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왜 이렇게 됐을까? 강의 서두에서 내가 했던 것처럼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은 언제만 맞아? 디플리션 바이어스에서만 맞는 거예요. 디플리션 바이어스에서만.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비교적 그럴듯하잖아. 그렇죠? 어디가 심하게 안 맞아? 여기 안 맞죠? 여기 안 맞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 이야기할 때 이그젝 솔루션을 못 구하기 때문에 그걸 썼던 게 아니에요. 이그젝 솔루션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책 아펜딕스 B에 있어요. B. 그리고 요 식들, 여기 있는 이 모든 식도 다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으로 얻은 그런 것들을 써갖고 이제 쓴 건데, 이 식 말고 이그젝 솔루션도 있어요. 이 CV 커브를 그릴 수 있는. 그거는 여러분들 책의 아펜딕스 C에 있어요. C.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길 보면 돼요. 뭐 대세는 지장이 없어 어차피.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구간은 여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구간, 이 부분을 좀 더 식을 좀 멋있게 좀 바꿔봅시다. 그렇게 멋있지는 않은데 좀 유용하게 언뜻 이렇게 딱 와닿게 한번 좀 바꿔봅시다. 요게 우리가 공부했던 VG하고 phi S와의 상관식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VG가 0이면 phi S도 0이에요. phi S가 0이고 그 다음에 2phi F, phi S가 2phi F일 때 여기가 VT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VG가 플러스면 phi S도 플러스고 phi S가 마이너스면 VG도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는 거였었죠. 자, 그런데 요 식을 살짝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phi S에 대해서 좀 풀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VG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그럼 여기가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를 루트 phi S의 제곱이라고 썼어요. 그냥 phi S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을 다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제곱을 해갖고 안으로 집어넣었어. 그리고 여기에 phi S 있죠. 루트 안에 있으니까 이것도 루트 phi S로 빼낸 거예요.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은 거지. 왜 이렇게 바꿨겠어? 이렇게 바꾸고 나면 뭐야 이게? phi S, 루트 phi S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쓰면 솔루션은 이렇게 돼야 돼. 그지? 마이너스 어쩌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블라블라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 루트 phi S는 양의 값이야, 음의 값이야? 양의 값이어야 되죠. 따라서 이거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양의 값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텀은 반드시 플러스여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2를 또 안으로 집어넣어 갖고 다 정리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돼요. 해봐, 여러분들이. 나도 이거 타이핑하느라 가지고 혼났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부분, 요 안에 있는 거, 여기를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놓으려고 그래요. 요거를 V 델타라고. 요거를 V 델타라고 놨어요. 왜 이걸 V 델타라고 놨냐면 얘네들은 다 어떤 값들이야? 이거 다 상수예요, 지금. 엘리멘트리 차지, 유전 상수, 옥사이드 두께, 도핑 농도, 옥사이드의 유전 상수, 백큐 퍼미티비티 다 상수야. 그렇죠? 단위는 무슨 단위냐면 볼티지의 단위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이걸 V 델타라고 그냥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식은 P-타입 모스에 대한 식이죠, 이거는. 만약에 N-타입 모스에 대한 식이라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ND가 들어가는 거예요, NA 자리에. 따라서 만약에 N-타입 모스 갖고 우리가 이 식을 유도했다 그러면 V 델타도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해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ND로 바뀐 거예요, 요 NA 자리가. 그렇죠? 어찌됐건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나면 요 식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겠지, 이렇게. 그죠? 루트 phi S는 루트 V 델타 더하기 루트 V 델타 더하기 VG.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루트 텀을, 뭐로 묶었냐? V 델타를 묶어냈어요. V 델타를 묶어내면 이렇게 가로 안에처럼 쓸 수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루트 V 델타를 또 다시 묶어냈어. 이렇게. 그럼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한편, W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식으로 구해요. 지금 P타입이라면 여기가 NA인 거지. 만약에 N타입이었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ND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V 델타를 이렇게 디파인을 했어요. 따라서 이 W는 여기다 이제 대입한 거예요. 요 phi S 자리에다가 이거 여기다 대입했어요. 대입했고, 그 다음에 요 V 델타 자리에 요것도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다 지워져요. 다 지워지고, 남는 게 요거만 남았어요, 이제. 이렇게만 남았어요. 그렇죠? 이렇게만 남았죠? 근데 이것도 좀 바꿔봅시다, 요렇게. 얘네들 이쪽으로 이항시켜갖고 얘만 남기고, 이항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어. 왜 요 모양을 만들었냐 하면, 아까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얘기할 때 식이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렇죠? 요 식이었고 여기 W 값이 바뀜에 따라서 CG 값이 바뀐다고 했었죠. 요 부분에다가 이제 이거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식이 이렇게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식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식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V 델타 값은 상수야 지금. 그렇죠? V 델타는 상수고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W하고 CG로 돼 있잖아. 이 식 갖고는 직접 CV 다이어그램을 못 그리잖아. CV 컵을 못 그리죠. CV 컵을 그리려면 어플라이드 볼티지에 대해서 게이트 캐패시턴스가 표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식을 유도한 거예요. 그러면 게이트 볼티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게이트 캐패시턴스는 어때요? 작아지고 있죠. 어느 영역에서? 디플리션 영역에서. 디플리션 영역에서.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식을 가지고 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앞에 있는 바로 그 식을 가지고 이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렸냐 하면 바로 WT를 만드는 VG가 서피스 포텐셜이 2파이 F가 되는 그 볼티지까지만 앞에 있는 고식 갖고 이거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자대고 쭉쭉 붉은 거예요. 그냥 실제로 그린 거는 요것만 그리고 바로 VT인 지점까지만 딱 그린 다음에 그래서 이런 정보가 주어지면 앞에서 얘기한 이 식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수직으로 올리고 쭉 긋고 여기 쭉 긋고 하이 프리퀀시 여기 쭉 긋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모습이었다. 300도고 100나노미터고 15승 도핑을 했다. 그러면 요 V 델타 값 한번 봅시다. 얼마 나오는지. V 델타 값을 아까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 했어? 이렇게 디파인 했죠? 여기에다가 얘네들 쭉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 0.071V 나와요. 0.071V. 따라서 측정된 캐패시턴스가 COX 값의 절반, 여기까지 0.5까지 떨어지는 볼티지는 얼마일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 V 델타 값의 VG가 V 델타 값의 몇 배면 돼요? 3배. 그지? V 델타 값의 VG가 3배면 여기가 뭐야 돼? 1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안에가 4가 되고 분모가 2가 되겠지? 그렇죠? 따라서 VG가 V 델타의 3배인 볼티지는 얼마예요? 대충 0.2V지. 그지? 여기 봐요, 그림을. 0.2V 한 이쯤 되겠지? 그지? 0.2V일 때, 딱 0.5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아이고, 오늘 너무 느린데. 지금부터는 이제 좀 속도 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자, 이제 주요한 개념은 다 설명했어요. 이제 여기까지인데, 나머지는, 이제 전체적인 경향을 한번 쭉 훑어보려고 그래요. 먼저, 요거는 하이 프리퀀시 CV 커브죠. 그지? 로우 프리퀀시를 한번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N타입이가 P타입일까? 여기 써있긴 하지만 N타입이에요. 그죠? N타입이기 때문에 어큐뮬레이션에서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나오다가 디플리션 되면서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인버전 특성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봐요. 도노의 농도가 16승, 15승, 14승이에요. 도노의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지금 어때요? 여기가 바로 그 인버전 트랜지션 디플리션 인버전 트랜지션 포인트죠, 여기가. 그 점이 계속 왼쪽 위로 그치?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이렇게. 왜 그럴까? 도핑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어때요? 디플리션 위스가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그죠? 도핑이 디플리션은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머저리티 캐리어 다 쓸어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도핑이 많이 돼 있으면 쓸어내야 될 낙엽이 많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디플리션 레이어가 얇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디플리션 레이어가 얇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세마이컨덕터의 캐패시턴스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게이트 캐패시턴스, 측정되는 캐패시턴스도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향을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는 도핑 농도는 다 똑같은데 온도도 똑같고 옥사이드 두께가 얇은 거에서 점점 두꺼워져요. 이건 왜 그럴까? 옥사이드가 두꺼워졌더니 아까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 그림은 지금 하이 프리퀀시하고 로우 프리퀀시를 같이 그린 거예요. 왜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까요? 옥사이드가 두꺼워. 그러면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값이 어떻게 돼? 옥사이드가 두꺼우면 두께가 두꺼워지면 캐패시턴스는 커져요? 작아지죠. 네,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네, 작아지죠. 네. 옥사이드의 두께가 두꺼우면 옥사이드 캐패시턴스가 작아져. 요게 작아져요. 분모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림은 CO옥수분의 C로 그린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디플리션 위스 측면에서 보면 옥사이드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거하고 얇은 거하고 있으면 내가 이쪽에다 필드를 걸어주면 이 필드가 옥사이드에서 많이 줄어들고 나머지가 세미컨덕터 쪽에 걸린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세미컨덕터 쪽에 영향을 덜 주겠죠. 내가 걸어준 필드가. 그렇죠. 그래서 디플리션을 시키기가 힘들 거예요. 점점점. 따라서 게이트 볼티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지. 옥사이드가 두꺼울수록 디플리션, 인버전, 트랜지션 포인트까지 디플리션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볼티지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연유로 하여간 이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경향 봅시다. 절대 온도 0도가 아니네. 0도씨. 0도씨에서는 이렇게 가요. 요 위쪽으로 갔다가 훅 떨어졌다가 요 제일 아래쪽. 이게 0도씨예요. 근데 온도가 높은 100도씨. 이렇게 갔다가 여기가 더 많이 누워 있는 거죠. 0도씨가 더 바짝 이렇게 더 수직처럼 돼 있는 거고 100도씨 되니까 여기가 많이 더 라운딩이 돼 있네. 그렇죠? 결국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얘기하는 그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좀 더 비슷한 상황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에서 만들었던 그 식하고 조금씩 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수식 갖고 따져보진 않았지만 하여간 온도 경향성은 이렇고. 자, 이제 마지막 토픽인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는 게이트 볼티지를 내가 착착 바꿔주면서 AC 프리퀀시 같이 걸어줬었죠. 근데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게이트 볼티지를 이렇게 수입해 줄 때 천천히 볼티지를 바꿔간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플러스 5V 걸고 거기에서 AC 같이 걸었잖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뭐 플러스 4.5V 했다 그러면 여기 5에서 4.5까지 오는데 휙 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오지 않고 천천히 온다는 거야. 왜?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하기 위해서 천천히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모두 그렇게 해서 측정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빨리 수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빨리 수입을 하면 그러니까 DC 볼티지 수입을 빨리 하게 되면 DC 볼티지 수입을 빨리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버전 차지들이 재구시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재구시를. 인버전 차지는 뭐야? 마이너리티 캐리어예요. 마이너리티. 머저리티 캐리어는 지가 빨리 가든 어쩌든 사실 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들이에요. 너무 빨리 AC 프리퀀시가 빨리 움직여도 마이너리티 캐리어들은 좀 문제가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DC 바이어스 수입도 이거 너무 빨리 하면 인버전 차지들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 여기에 지금 인버전 바이어스가 걸려 있어요. 인버전 바이어스가 걸려 있어 이만큼 마이너스가 걸려 있네. 마이너스가 걸려 있네. 따라서 이쪽이 저기 무슨 타입이에요? N 타입이겠지. 그지? N 타입의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홀이죠. 그지? 여기 이제 홀이 모인 거예요. 인버전 되면서. 원래 이렇게 모여야 돼. WT, 여기까지만 디플리션 레이어가 생기고, 여기까지만 생기고, 인버전 차지가 이만큼 생겼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더하기 얘네들 다 합친 거, 그게 얘기하고 같았어야 돼. 그렇죠? 천천히 측정했다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빨리 볼티지 수입을 하게 되면, 인버전 차지들이 미처 그 볼티지를 쫓아가지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인버전 차지가 더 생겼어야 되는데 이게 못 생겼어. 요만큼만 생겼어요, 지금. 요만큼만. 그럼 이 나머지 모자라는 건 누가 또 해결해? 마이너리티가 못하면 누가 해? 우리 형님들이 하시죠. 누구? 형님이 누구야? 머저리티 캐리어들. 니들이 못해? 알았어. 내가 그냥 뒤로 후퇴할게. 그러면서 얘들이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추가로 생겨? 디플리션 레이어가 더 생기게 되겠죠? 원래는 맥시멈 디플리션 위스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동생들인 마이너리티 캐리어들이 버벅거림으로 인해서 얘들이 못하니까 차지 밸런스를 못 맞춰주니까 어쩔 수 없이 형님들이 뒤로 물러난 거예요. 이렇게 머저리티 캐리어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평형이라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맥시멈 디플리션 위스보다 더 디플리션 위스가 두꺼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거를 딥 디플리션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이 경우는 파셜 딥 디플리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동생들도 이만큼 인버전 차지 만들었잖아. 그지? 인버전 차지가 홀이 조금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WT보다 더 이게 늘어나긴 했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파셜 딥 디플리션이라고 부르고 인버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너무 볼티지 수입을 빨리 하게 되면 인버전 바이어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더 극단적인 경우는 토탈 딥 디플리션도 있어요. 너무 빨리 볼티지 수입을 하면 아예 인버전 차지가 하나도 못 생겨. 그리고 WT보다 이제 차지 양이 여기하고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늘어나야 되는데 이 역할을 누가 다 하는 거냐 하면 형님들이 머저리티 캐리어가 니들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할게. 혼자서 얘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차지 밸런스를 머저리티 캐리어가 뒤로 물러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디플리션 위스가 다 해결해버린. 결국 인버전은 아무 역할을 못한 거야. 인버전 바이어스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토탈 딥 디플리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CV를 찍을 때 DC 바이어스 수입을 너무 지나치게 빨리 하게 되면 디플리션, 파셜 딥 디플리션 또는 토탈 딥 디플리션이 일어나게 돼. 따라서 이런 건 피해야 되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그 현상을 이용하기도 해요. 사실은. 자, 딥 디플리션은 뭐냐 하면 인버전 바이어스 걸었을 때 WT보다 디플리션 위스가 더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얘기해요. 이게 딥 디플리션이고 그게 파샬로 그랬냐 부분적으로 그랬냐 그냥 통째로 다 그랬냐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실제 데이터를 봅시다. 천천히 측정을 했어. 그러니까 DC 볼티지를 5V 한 10,000년 있다가 4.9V 또 한 10,000년 있다가 4.8V 이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볼티지 수입을 아주 천천히. 여기서 R은 볼티지 수입하는 속도예요. 단위는 볼트 퍼 세크. 초당 몇 볼트씩 DC 볼티지를 바꿔줬는지 그거야. 볼티지 수입을 하는 그 속도가 0이야. 아주 천천히 했어.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하이 프리퀀시 인버전 이게 나타나게 되죠. 그죠? WT 값에서의 그 세마이컨덕터 캐패시턴스와 옥사이드 캐패시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 토탈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지. 그런데 극단적으로 아주 빨리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빠른 거라고 얘네들은 느껴요. 지금 봐요. 2.6이에요. 초당 2.6V 이상 1초에 2.6V 이상으로 또 빨리 수입을 해주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디플리션 됐다가 여기에서 인버전이 일어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버전이 안 일어나고 계속 디플리션이 되는 거예요. 계속 디플리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계속 디플리션 되는 이 그림. 이 그림을 바로 앞에서 배운 이 식으로 그린 거예요. 요 식 가지고. 요 식 가지고. 네. 바로 앞에서 배운 고식 갖고 고식이 예측하는 대로 그냥 디플리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 하지만 이제 그 중간, 두 극단을 뺀 그 중간에서는 파셜 딥 디플리션이 일어나가지고 좀 느리게, 비교적 느리게 했을 때는 살짝 밑으로 쳐지고 많이 빨리 할수록 볼티지 수입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램프 레이트 빠르면 빠를수록 네, 밑으로 쳐지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이 앞에서 유도한 여기 써놨나? 요 박스 친 게 요 파셜 딥 디플리션이고 요게 그 토탈 딥 디플리션이고 요식 써놨군요. 요식 가지고 우리가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요 그림을. 그러니까
토탈 딥 디플리션이 일어날 때 게이트 캐패시턴스를 앞에서 유도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때 썼던 식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유도한 식인데 원래는 여기서 꺾여야 되니까. 근데 볼티지 스윕 레이시 너무 빠르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 식을 갖고 그림을 그리면 바로 이게 그려지거든. 이 모양으로 토탈 딥 디플리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고 숙제는 다음 주 이게 언제지? 수요일까지. 그다음에 시험은 15일.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 몽땅. 자, 여기까지 합시다.